사람들이 모였을 때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죠. 하나는 종교 이야기, 하나는 정치 이야기. 하지만 저는 예전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민감한 주제인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아무리 화기애애한 모임에서라도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좀 험악해지고 심지어는 파도까지 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유쾌하게 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치라는 게 무엇인가요? 정치. 이 정사 정자의 다스릴 치의 정치인데 이 다스리다의 치에는 질서가 바로 잡히다 이 뜻도 있는데 이 나라를 다스려서 질서를 바로 잡는 일, 이 바로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렇게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어떻게 해야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가? 어떻게 해야 질서가 바로 잡힌다라는 관점에서도 바라봐도 정말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가 자신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들이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난 누구를 지지하고 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대시하는 게 너무 심하다고 느껴집니다. 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상대방이 멍청하고 미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극단적이죠. 너 보수냐 진보냐 너 우파냐 좌파냐 이런 질문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고 편파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용어의 의미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각자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저는 보수와 진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너무 어렵다.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가치관이 과연 이 보수와 진보 딱 이 두 군데에 종속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나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어보고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게 바로 정치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고 팩트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전부 머리가 나쁜 바보들로 매도하는 건 정말 오만한 짓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이고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이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보수라는 게 뭐예요? 보수.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의미잖아요. 또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게 바로 보수예요. 그리고 보수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의 성향은 보수가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행하는 정부인가를 보면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제가 윤석열을 안 좋아한다고 하면요. 너 좌파냐 빨갱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처럼 국익과 자국민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수를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예로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수의 가치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대에서 능력이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건 당연한 거라고 주장하는 보수 성향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보수 성향자들 중에서도 아무리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도 기업의 횡포는 막아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지켜줘야 사회의 질서가 잡히는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만큼 이 정치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섞여 있고 같은 걸 바라봐도 다 제각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바보 취급하고 멍청이 취급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면요. 그거야말로 북한 같은 사회인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충돌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안 보고 손절하고 그것도 참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의 생각만이 맞고 너의 생각은 다 틀렸어.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다양하고 게다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게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이 확 바뀌는데 보수, 진보냐
좌파 우파냐 이런 거에만 매몰돼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너 국민의힘 지지하냐? 이런 꼴통 태극기 이 매국노놈들. 너 민주당이냐? 이런 좌파 종북 빨갱이들.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팩트체크, 가짜뉴스 가리기. 아무리 팩트체크를 하려고 해도 정말 진실이 뭘 거라고 알아봐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100% 팩트체크는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안을 보았을 때 정치 성향 떠나서 투명하게 그 시안 자체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한 예로 우리 마을에 2개의 큰 식당이 있어요. 마을 사람 100명 중에 30명은 1식당을 좋아하고 또 30명은 2식당을 좋아해. 나머지 40명은 그때그때 메뉴 봐서 식당 주인 봐가면서 찾아가. 그런데 1식당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1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주방장이 알고 보니까 식재료를 유통기한 지난 걸 썼다. 마을 사람들이 이 뉴스를 봤을 때 우르르 1식당에 몰려가서 주방장 나오라 그래! 주방장 물러가라! 식당 문 닫아라! 하면서 소리 지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주방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나? 그게 정말 사실일까? 혹시 이 식당에서 1식당에게 타격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소문 낸 건 아닐까? 그 뉴스를 낸 방송국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편협된 뉴스 기사를 내보낸 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짜 사실이 무엇일까? 진짜 진실이 무엇이고 진짜 팩트가 무엇일까? 자, 라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투명하게 바라봐야 그 마을이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자, 왜냐면 알고 보면 1식당의 주방장이 정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식당의 주방장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1식당, 2식당 모두 맛과 서비스와 가격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1식당이 지게 된다는 건 마을 전체로 봐서도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당을 좋아하고 지지하든 딱 중간에 있든 상관없이 어떠한 뉴스를 접했을 때 너무 그것을 맹신하고 부화내동해서 상대의 진영을 공격하지 말고 잠깐은 숨을 고르고 나서 정말 진실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게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장 좋은 자세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말 다양하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고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사람들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지 말자.